새벽 2시 발끝이 불타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깼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통증은 흔히 유리 조각을 밟은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신경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걷기도 힘들어지고 발가락 관절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산 수치가 너무 높네요. 통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산만 낮추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풍은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 통증이 찾아오기 전 몸 안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대사 불균형과 혈관 염증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풍의 상식을 넘어 그 이면의 숨은 원인과 다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통풍은 흔히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푸린이라는 물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요산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결정 형태로 바뀌어 관절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 결정이 염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요산 그 자체보다 몸이 왜 요산을 처리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요산 수치가 높기 전부터 이미 신장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요산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당 불균형으로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요산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이 과정을 더 악화시킵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체내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요산 결정이 더 쉽게 생깁니다. 결국 통풍은 요산의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부산물이 요산으로 변하고 신장은 그 요산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단순한 순환이 정상이라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피로하면 요산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고 혈관 안에 그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때 요산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혈관 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탄성을 떨어뜨리며 결국 혈압과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풍은 관절의 병이 아니라 혈관의 병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산은 쓰레기 봉투이고 신장은 쓰레기차입니다. 문제는 봉투가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이 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요산이 쌓이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몸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통풍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2시간은 절대 눕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과 요산을 동시에 급상승시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누우면 신장 혈류가 줄어 요산 배출이 떨어집니다. 둘째, 물 섭취를 늘리세요. 요산은 물에 녹아 배출됩니다. 하루 1.8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조금씩이 좋습니다. 셋째, 육류를 줄이는 것보다 채소를 늘리세요.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다고 요산이 줄지 않습니다. 혈액의 산성도를 완화시켜주는 알칼리성 식품, 즉 채소류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맥주, 내장류, 단백질 보충제는 피하세요. 통풍 환자에게 맥주는 그야말로 불시입니다. 맥주 속 푸린이 요산으로 바뀌면서 혈관 안에서 작은 결정이 생기죠. 그 결정이 관절에 닿는 순간 불길이 번집니다.
내장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분해 과정에서 요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단백질 보충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을 위해 마신다는 명목 아래 몸은 이미 그걸 해독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결국 통풍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쉴 틈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체중을 급격히 줄이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요산이 급증합니다. 체중 감량은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통풍의 재발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통풍은 한 번 오면 다시 옵니다. 재발률이 무려 70%에 이릅니다. 한 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지면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요산은 다시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통풍을 완전히 이겨내려면 약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 이 3가지가 진짜 치료입니다. 통풍은 흔히 부자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이 만든 병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이 조용할 때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통증, 묘한 피로, 미세한 붓기.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통풍은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요산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균형 감각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일 때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